수평이 좀 맞나? 살짝 기울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 문제 한번 보면 두 함수가 있고 함수식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관찰할 게 아니라 일단은 f-g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고 그게 0 이상이어야 된대. 자, 요거 진짜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이 친구는 f-g라는 하나의 함수가 x축 위쪽에 있다라는 의미야. 근데 x축에 포함돼도 상관없어. 다 있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0이 들어가 있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근데 앞에 있는 말 보면 어디에서? 0, 2, 뭔 소리야? x가 1 이상의 범위에서. x는 1 기준으로 그 오른쪽 영역을 봤을 때 요 하나의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은 저거 두 개 빼봐. 자, f-g라는 함수는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럼 봐봐. 요거를 내가 그냥 hx라고 쓸게. 하나의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보면 상수항 부분이 k지. 맞아? 요 상수항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야. 자,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을 의미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럼 그 개형 자체는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여. 그러면 일단은 얘 개형을 찾아야 돼. 개형이라는 게 뭐야? 그냥 적당히 그림 그린 거지.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봐. 요걸 미분해주면 h'x라는 함수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근데 얘가 몇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돼? 우찬아, 몇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돼?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즉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 2, 1, 1, 1 써주고 마이너스 이쪽에 달아주면 x는 몇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몇일 때? 1일 때 0이 되지. 3차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그럼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1 이상이라고 했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 부분을 의미해. 여기까지 괜찮니? 얘가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봐봐. 그래프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 자, 여기가 x는 1이야. 여기 오른쪽 부분에 대응되는 여기서부터 이쪽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최소값이지. 요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h1이라고 써주면 돼.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모두 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의미해.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몇을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해. 그러면 4-9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5가 몇 이상? 0 이상. k의 최소값은 5. k가 5 이상이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은 5. 자, 여기서부터 다 정확하게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주세요.
545 먼저 했어야 됐네. 얘들아 봐봐. 다 됐어? 우리가 지금 3차 함수 개형을 그릴 때 도함수 그렸지. 도함수 구했고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로 극대극소 찍고 그냥 바로 쭉 그렸잖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개형을 알아서 그래.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서 그래. 근데 내가 4차 함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알려준 적이 없잖아. 그 개형을 외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원래 처음에 배웠을 때 다 그릴 수 있거든. 증간표 그리는 거 기억나니? 증간표 그리는 거 기억나? 뭐 그런 걸 그리면서 직접 4차 함수의 개형을 찾아주면 끝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4차 함수의 개형 자체를 몰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배웠던 부분 있잖아. 미분법 가지고 도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의 상태를 찾는 방법,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4차 함수 나와서 이거 어떻게 그려요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처음에 배웠던 그 방법, 그 정의 쓰는 그 방법대로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싹 다 이항시킬게. 이항시켜주면 3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근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요거 x에다가 3을 x에다가 a를 대입하잖아. 인수분해가 되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냥 판단할 문제고, 일단 얘를 fx라고 써놔. 그럼 얘를 미분해. f'x가 뭐야?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돼. 왜냐하면 도함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12 x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1. 그럼 너네가 요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4차 함수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줘도 괜찮다고, 증간표를 그리셔도 괜찮다고. 알겠지? 근데 원래 3차 함수 가지고 원래 함수 찾아내는 거 있잖아. 요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으니까 요거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를 갖겠지.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 일단은 x는 1과 만나지. 그 다음에 x는 0에서 뭐 한다고? 접해. 3차 함수가 봐봐. x는 1에서 x축과 만난다야. 근데 얘는 x는 0에서 뭐 한다고? 접한다고. 그래서 x축에 접하면서 x는 1에서와 만나게 이렇게 x축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여긴 몇 차? 0, 여기는 1이지. 봐봐. 여기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 음수지. 그럼 여기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까? 아니야.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포인트가 돼. 자, 여기서는 극대 또는 극소, 극값을 갖는다고?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돼. 그럼 봐봐. 여기서는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지.
자 봐봐. 도함수가 음수야.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양수로 가지.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극소가 생긴다고 알겠지? 이렇게 생긴 거 극소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극소를 찍고 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요게 원래 4차 함수 fx야. 그치?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F1이지. F1은 X축보다 위에 있어. 0보다 커야 돼. 또는 이거여도 괜찮다고. 그래서 1 대입해. 1 대입해주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 요 선은 지울게. F1은 A로 표현이 돼. 자, 마이너스 3 A 4제곱 플러스 4 A 세제곱 그 다음에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얘가 몇 이상이라고? 0 이상이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요거 몇 차 부등식이야? 얘들아 요거 몇 차 부등식이야? 4차 부등식이지. A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야. 그럼 4차 부등식 푸는 방법 배웠니? 안 배웠어? 그러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결국엔 또 해줘야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우리가 4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배우지는 않았어. 근데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그냥 더 이상 뭐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같으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달라고. 그 다음에 상황을 관찰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를 인수분했더니 2차 곱하기 2차가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 0 이하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항상 양수가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그거 까도 되잖아. 그러면 2차 부등식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일단 식이 좀 단순해지면서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3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4 a 세제곱 플러스 1이 0 이하. a에다가 며칠 대입하면? 플러스 1. a에다가 며칠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1 넣어주고 3 마이너스 4 0 0 1. 그래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a-1에 3a 세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또 괜찮지. 그래서 1 집어넣어. 아까 내가 의도했던 상황이 나오고 있어. a-1의 제곱을 인수로 갔잖아. 까도 된다고.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3 2 1 0. 그래서 한 번 더.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지.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자 그럼 봐봐. 요 친구 있지? 요거 판별식 써볼까? 0보다 어때? 작아요. 작아? 그러면 x축과 맞나 안 맞나? 그럼 2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맞나? 항상 0보다 커. 알겠지? 아까 의도한 상황 그대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지워도 괜찮다고. 알겠지? 그래서 결론 a-1의 제곱이 0 이하여야 돼. a는 1 말고 없어. 끝이야. 알겠니? 정리하세요.
그 뭐 당연한 건데 이거 조립제법 따라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이런 건 안 써도 괜찮아. 다 썼어요. 알겠지? 혹시 조립제법을 썹니다? 어? 쓰지 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저희 약간 필기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어차피 이게 뭐 돼 있는 거야? 인수분해 돼 있는 거지. 뭐 쓸 게 뭐 있어? 조립제법 말고는 없잖아. 그거는 너희가 그냥 뭐 조립 인수분해 돼 있다는 거는 아 그냥 조립제법 썼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이고. 자 그래서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발견을 했어. 그럼 요거를 있는 대로 관찰하는 거는 에바야. 아, 너무 빡세잖아,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 왜? 인수분해를 하면 비교적으로 차수가 낮은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져.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가 발견이 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거 아까 내가 말로 설명했는데, 자,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있지? 요거 그냥 a에 대한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이지. 그리고 판별식이 0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야. 알겠지? 요거는 공통수학 1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거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되게 매끄럽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라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잠깐만 지우고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봐봐. 3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 친구를 3으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3분의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여기 요거 절반의 제곱인 9분의 1을 더해.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0 이상이지. 근데 내가 요 식에다가 3분의 1을 더했으니까 뒤에다가 3분의 1을 빼줘. 그럼 전체 식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거를 그냥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뭔 개뻘짓이냐고. 판별식 딸깍이면 되는데. 알겠니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지 말고 그냥 판별식 딸깍 하자고. 알겠지? 그러려면 조금 더 많은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아 물론 그 책을 보면 해설지를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실제로 서술할 때 있잖아. 책처럼 서술할 때 이게 더 간편해서 그래. 근데 너네가 막상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 딸깍이 더 맞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지. 이 친구 판별식을 썼어.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차 함수가 x축 위쪽에 있어. 그래서 0보다 크다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다 책에다가 적냐고. 해설지에다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굳이 뭐 해설지처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RPM 책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어. 위치가 나와 있고 뭐가 같아지는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러면 속도가 같아질 때 시각 t를 찾으려는 게 있지. 일단은 그러면 속도는 위치를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저번에 그 뭐지? 저거 다 적혀져 있잖아. 다시 위치를 어디에 대해서 미분하자고? 이거 뭐 하자고? 외우자고. 알겠지?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각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외우자고. 외워 그냥. 이거 그냥 물리야. 근데 뭐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거 과학하는 사람한테는 좀 유리한 거 그렇지 않아? 유리하지. 유리하잖아. 어? 문제 풀게 돼요. 뭐라고? 저도 문제 하나도 못 풀었는데 이거. 저 저기다 8-1도 추가해 주시면 문제 이해를 못했어. 과학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지 우찬아. 아니 희찬아. 아 물리 문제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여기서 미분 안 하고 그냥 문제가 나와. 미분 안 쓰고 그냥 식을 줘보면 그게 과학 문제잖아. 뭐야? 근데 어차피 저기서 디스어드밴티. 근데 어차피 수직선인데 그니까 물리도 어차피 위아래로 던지는 거 말고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봐봐. 너네 물리에서 물리 원에서 하는 게 위로 던졌을 때 밑으로 떨어진다 이것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문제 있잖아. 내가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던졌지. 이거를 X 성분, Y 성분 따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X 방향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던졌던 힘. 그리고 Y 방향으로 던졌던 힘 있지. 근데 이게 이쪽 방향은 다른 게 적용이 안 돼. 만약에 이게 그 진공 상태라고 치면. 근데 이 친구는 뭐가 적용이 되냐면 중력이라는 게 적용이 돼.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방정식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방정식이 달라. 요거는 안 변하니까 상수값이고 요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1차식이 나와. 이거는 물리 2야. 아 저게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어. 아 그래요? 어. 나왜 자유낙하까지 다 배웠는데 모르겠지 문제를. 쉽지 않아. 그러니까 위로 던졌을 때 이거 물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사실 물리 배우는 게 더 유리하지.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란 말이야. 미적분원이. 그러면 교과과정상으로 아 얘네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과학도 고등학교 2학년치를 배웠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너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외우자고. 그리고 어차피 과학 시간에도 그냥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배워.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는 그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배워. 알겠지? 근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거시속 있지? 거시속. 속력이 뭐야 얘들아? 시간분의 거리. 와 이거 맞췄다. 거리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을 속력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야. 위치 변화야. 얘를 속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빙글 한 바퀴 돌고 와. 여기까지 10초 걸렸다고 쳐. 근데 이거를 다 계산해서 길이를 재보니까 10m야. 그럼 봐봐. 우리가 속력 입장에서는 10m를 10초로 나눠서 1m/s라고 써주는 게 속력이야. 근데 봐봐.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어. 위치의 변화는 0이야. 그래서 0m/s가 속도야. 위치 변화가 방이. 변위? 네. 맞아. 아, 위치 변화 줄여서 변위라고 불러. 아 그래서 위치. 변화 위치. 그래서 변이에요. 진짜 위변이라고 하면 좀 병신 같잖아.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것저것 뭔가 의문을 품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만 외워달라고 했잖아.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근데 위치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주면 언제 어디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수직선상에서. 내가 만약에 x라는 친구를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어. 그럼 t가 0일 때는 1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고 t가 2일 때는 5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고 t가 10일 때는 100일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요거를 미분하잖아. 그럼 x'이고 얘를 속도 v라고 쓰고 얘를 et라고 써. 그러면 봐봐. 0일 때는 속도가 0이고 1일 때는 속도가 2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속도가 6이라고. 그냥 딱 요거고 끝이라고. 우리는 미분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지 물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려줬던 것만 그냥 기억을 하고 문제 푸는데 써먹으면 돼. 근데 특이하게 위로 던졌다가 최고 높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 요거는 약간의 사고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다 좀 한번 해볼게. 아까 저기 희찬이가 질문했던 거 저거 뭐야? 부정조건 아니야. 오늘 부정조건 이 시간에 못할 것 같은데.
미분. 잠깐만, 이거 칠판만 다시 좀 정리하고. 이게 오답 테스트 저번 주때 여기까지 나와. 오늘 진짜로 48점 냈어. 얘들아, 내가 냈어. 그리고 나 너네들 수준 알고. 뭔 뜻인지 알겠지? 주치만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라는 건 시각을 의미해.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9시 정각이 있어. 그리고 9시 10분 있지. 그러니까 진짜 이 시계에 찍히는 그 값 있잖아. 그걸 우리는 시각이라고 불러. 그 한 순간을 시각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를 시간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라는 말을 평소에 안 쓰는 말이야. 평소에 안 쓰는 말이지. 보통 시간이라고 다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속력, 속도도 마찬가지야. 뭐 인생은 뭐 저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뭐 그런 그 글귀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것도 사실 속도라는 건 방향을 포함한 얘기고 이건 물리에서 쓰는 말이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고. 시각도 마찬가지야. 일상생활에서 지금 시각이 몇 시야? 이런 병신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없잖아. 알겠지? 지금 몇 시야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시, 분까지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표현이라고. 몇 시 몇 분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시, 분을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근데 몇 시야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물어보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랑은 약간 달라.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국어고 맞춤법이고 이런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그냥 법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짜장면, 자장면 이런 거 있잖아. 자장면도 옛날에는 그 자장면이 그냥 표준어였는데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많이 쓰니까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어. 이거야 그냥. 얘네들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냥 외우자고.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시각을 찾아야 돼. 근데 속도를 찾으려면 요 XPT랑 XQT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된다고. 그거를 우리는 자 V라고 불러. VP는 X 프라임 P를 의미하고 얘는 미분을 해주면 2의 X에 2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가 되겠지. 그 다음에 VQ는 X 프라임 Q 그리고 8T 플러스 30이야. 그럼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0이 0. 그럼 요거 다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는 0. 그럼 T는 3 마이너스 3이랑 5지. 근데 이게 T가 시각인데 마이너스 3초라는 건 없으니까 5초일 때 5일 때 시각이 5일 때 속도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5일 때 P의 위치는 X, P, 5를 의미한다고. 알겠니 무슨 뜻인지? 얘는 T에 대한 위치야. T가 몇일 때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X, P, 5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시각이 5일 때 위치야. 그래서 5를 대입해보면 3분의 250 더하기 50 빼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요거 249는 요거 3으로 안 나눠지나? 63 나눠지네. 83. 83. 그래서 83 더하기 50 해주면 130 133 이거야. 그러니까 시각이 5일 때 P의 위치는 수직선상에 133에 대응되는 곳에 있다고. 그 다음에 XQ5는 5 대입하면 100 더하기
150, 250. 자, Q는 시각이 5일 때 255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다고. 거리라고 하면 둘의 차잖아. 둘의 차가 거리라고. 그래서 답은 뭐야? 알겠지? 끝. 선생님 저희 이번에 수학 저 평균 나왔어요. 몇 차? 63.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저희 제주에 있는 리조트가 있네요. 부럽다. 와 그래서 부럽다. 야 또 노란 버스 법 같은 거 개정되나? 학교에서 가는 거예요? 그 왜 나한테 물어봐? 쟤한테 물어봐야지. 수학여행. 와 무슨 노란 버스 우리 성행 안 가는. 생겼습니다. 너는 안 가냐? 너 갔다 왔잖아. 근데 저희가 원래 부산 가기 아니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응. 저희 한경부터 갑자기 그 뭐죠? 비행기는 우리가 편인지 부산으로 바뀌었어요. 뭐야 비행기랑 저거랑 뭐 비슷하지 않나? 진승여중. 근데 개 막 많은데. 선배님들이 막 숙소에서 부모님 보고 싶다고 찡찡대고 그래가지고 바꿨다는데요. 부산에서는 부모님 못 쓸 거 아니에요? 아니 제주도에서 막 그리고 막 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원 확인 안 되면 비행기 기차가 그나마 더 편. 와 근데 나 그런 상상했어. 요즘 막 저기 그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고 그런 초등학교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일본 여행을 오랜만에 가는데 저기 같은 비행기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딱 탔는데 그 친구들이 씨발 인원 확인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 안 그래도 애들을 존나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불쌍해서 시작했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노트북 같은 거 꺼내고 이 새끼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팩트. 최근 여행 갔을 때 일단 나 때문에 아니 저 새끼 때문에 나랑 저 새끼 때문에 비행기가 조금 늦게 뜬 적이 얼마나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난 지금까지 그냥 비행기 타면서 뭐 저거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거기 티켓에 비행기 표에 출발 시각이 적혀져 있잖아. 뭐 2시 반 이런 식으로. 근데 2시 반에 맞춰서 간 거지. 원래는 15분 전 막 입장. 그때 막 깜빡 전광판에 깜빡이는 들어가야 돼. 그때 시계 고르고 있었어. 아니 시계 저거 줄 맞추고 있었어. 안내 방송 나오지 않아요? 시계 줄 맞추고 있는데 그게 들리겠냐고. 그리고 공항에 저 흡연실 있는 거 알지? 윤호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윤호쌤 잠시만요. 진짜 찐막 배가 아프다. 진짜 쉽지 않다. 비행기 비행기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출석이 시간에 맞추는 퀴네 라탄 짤 같은 퀴네 마인드.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원래라면 1학년 때 가고 2학년 때 부산 3학년 때 제주도 갔어야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갖고 1학년 때 롯데르담 남이섬 같은 데 가고 즐기는데 너희 2학년 때 세종대왕릉 가본 적 있냐? 아, 이미 갔다. 아니 거기가 제그 나무하고. 그리고 연수야 너는 어디 안 가? 근데 그걸 스피커로 들었어. 스피커로. 아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그건 뭐 빠지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 근데 너무 무리하다 내가 나도 여행 가는데 우리는 수학여행 대신에 에버랜드랑 친늑. 그만. 봐봐.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지상 30m 높이에서 몇 초 요게 속도지. 그 다음에 던진 돌의 t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자
일단 미리 얘기할게. 진짜 애초에 매초 25m의 속도로 던진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던질 때의 속도. 그런데 그럼 왜 매초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초는 이건- 그러니까 매초 25m/s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던질 때 순간적으로 그 속도로. 그럼 왜 매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 너그 자동차 타면 있어. 이거야.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람 매초. 근데 너가 이 오픈을 물리력 있으면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나 이거 하고 나서 해설책 그러니까 봤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매초 25m씩 이동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해.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러면 어. 계속 이렇게 25m를 쭉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매초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이 속도가 있는데 어떤 수치의 속도가 있는데 이 수치의 속도는 1초에 25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야. 몇 초 25m를 이동하는 속도입니다야. 저게 순간적으로 매초 25m 아니, 그러니까 몇 초라는 말에 계속 꽂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씨발, 잠깐만. 일단은 희찬아, 네가 궁금한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일단 문제를 풀게. 자, 일단은 봐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다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자,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m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존재한다야. 알겠지? 앞에서부터 이 문장은 볼 필요가 없이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그냥 앞에 있는 h라고 하고 그거를 3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 t의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자, 돌을 던진 지 2초 후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봐봐, 높이라는 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를 의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거 자체가 위치야. 지면으로부터의 위치. 요거를 원점으로 생각했을 때 위치에 대한 식이라고. 그래서 H'이 곧 속력 V가 될 거고 얘는 25 마이너스 10t를 의미해. 그러면 2초 후니까 V2 이 집어넣으면 몇 차? 5지. 이게 속도야. 근데 속도가 지금 우리 미터랑 시각을 초로 쓰니까 미터 퍼 세크라고 써주면 돼. 그 다음에 V3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를 의미해. 알겠니 무슨 뜻인지? 속도 자체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다는 거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플러스부터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왜? 여기가 원점이고 커지고 있잖아. 위쪽으로. 우리가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부르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건 첫 번째 해결됐지. 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래. 봐봐, 돌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지. 이번 뭐야?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구나.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h가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땅이야. h는 0이어야 돼. 즉 30 플러스 25 t 마이너스 5 t의 제곱이 0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몇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0이지. 그럼 t는 몇이랑 몇 차? 마이너스 1과 6이지. 그래서 6일 때야. 6일 때 속도를 구해야 돼. 그래서 V6이 답이야. V6은 25 마이너스 60 몇이니? 35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크를 의미해.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야. 위로 올라간다 떨어진다지. 자, 운동 방향이 뭐 하고 있어? 꺾여요. 바뀌고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V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V가 0일 때를 의미해. V가 0이 되려면 몇 분의 몇? 2분의 5를 의미해.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h 2분의 5를 의미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야 돼. 평균 속력은 그 저번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 되게 오래전에. 자, 걸린 시간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알겠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첫 번째 위로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이야? 걸린 시간은 2분의 5. 2분의 5지. 2분의 5지? 그럼 요 거리를 재야 돼. 여기는 h 2분의 5를 의미해. 그 다음에 실제로 땅에 떨어질 때까지는 몇이야? 6만큼 걸렸어. 그래서 이만큼은 6에서 빼야 돼. 알겠지? 음수값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두 개를 합쳐줘야 돼.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걸린 시간은 6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6으로 여기 전체 높이를 찾아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다시 보면 30m 높이에서 던졌다고 했지.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걸 의미해. 여기가 30m야. 이거를 의미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2분의 5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h 2분의 5야. 그리고 이거 30m야. 알겠지?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h 2분의 5만큼 올라갔다가 h 2분의 5만큼 떨어졌다가 30m 더 떨어지면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거를 더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희찬이가 질문했던 거 있잖아. 몇 초 20m의 속력을 조금 다시 좀 다른 예시를 좀 찾아줄게. 생각을 좀 해야 돼. 진행 불가능. 아, 씨발 말 걸지 마, 봐봐. 어? 진행 불가능. 오. 아이씨, 빨리 정리하라고. 아, 엄청난 소스가 발견. 뭔데? 희찬이가 새 신발을 샀어. 오. 신기하네. 에어포스. 차이가. 완전 가오충이. 야, 조용히 해. 씨, 존나 시끄러우네 진짜로. 뭐예요? 아니요. 쉽지 않다. 노린 거. 야, 나 나가 있는다. 카메라를 켜놓으시고. 아니 근데 진짜 이 문제 중에서 매초란 단어에 그게 안 꽂혔다고 이걸 이해를 했어 매초를 별 생각 없이 했겠지. 아 근데 별 생각이 나. 너무 많아. 말하지 마. 사모티니. 역시 카토티. 진짜 정신 나가네 진짜 정신이 없어. 오늘 자리를 바꾸는데 저같이 하지. 완결 하셨나요? 약간 몇 개를 좀 생각을 하긴 했어. 전 에어컨 꺼고 싶었어요. 기분 탓이야. 오, 확실히 시원해졌어. 아, 확실히 안 따뜻해.
해야 관심이. 정확한데. 나도 넣어도 돼. 네 개는 없는데. 이제 두 개 남았어. 너가 두개 먹었냐? 뭐? 아니 지금 하나 남았어. 매초. 딱한 개만 남겨. 자, 누가 뺐어? 서연이 줘. 근데 왜안 써? 진짜 안 먹는 사람 써. 얘들아 봐봐. 매초 25m.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명사지. 명사야. 근데 요거는 수식어구 아니야? 속도라는 거를 설명하는 수식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 So what?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리를 가는 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하루에 1000리를 간대. 자, 1000리가 어느 정도냐면 나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이 있는데 요 친구는 요 말은 그냥 뒤질 때까지 계속 하루에 1000리를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루에 1000리를 갈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저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니 저렇게 조건을 내밀었다. 조건을 내민 게 이 개새끼야. 자, 다시 이상한 거에 딴지 걸지 말고 씨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병신 같은 새끼야. 자, 만약에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이라고 하면 요 말의 요거는 속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매초 25m를 이동한다라는 속도에 대한 설명이고, 내가 이거를 던지잖아, 위로. 그럼 이 손을 떠나기 직전에 이게 딱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 힘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 자체가 매초 25m가 적용이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중력이 없다라고 치면 계속 매초 25m씩 이동을 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근데 봐봐. 그냥 이 얘기를 할게. 자, 봐봐. 30, 25,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t의 제곱이 있어. 자, 이거는 처음 높이야. 근데 여기 이게 더해져 있지. 매초 25m씩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요거. 얘는 뭐야? 중력에 의한 위치를 의미해. 자, 그럼 봐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지? 속도라고 했지. 그럼 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10t. 자, 중력가 속도가 9.8 정도 되거든. 그래서 써진 거야. 그러니까 매초 25m씩 이동하는 게 맞아. 그 힘이 처음에 적용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뒤에 중력가 속도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게 5가 붙는 이유는 미분했을 때 여기 중력가 속도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 너네 물리 시간에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거 공부한 적 있니?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라는 뜻이지. 중력가 속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도를 초당 9.8씩 변화시킨다는 의미야. 요 9.8 대응시켜봐. 10이야. 1초에 속도가 변하고 있잖아. 10씩. 그러니까 10t라는 건 초당 10씩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
알겠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적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몇 초 25m라는 표현을 써준 거고. I wrote during moving. 자,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 이거를 까보면 당연히 다 돼. 물리학과 나왔어. 당연히 설명 가능해.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네 이해시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알려주게 되면 당연히 너네는 이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면 문제라고. 그거는 문제다. 결국에는 미분이 중요한 거지. 오 신기하다. 3번. 자, 봐봐. 이거 뭐야? 속도야? 얘를 뭐 해야지 가속도가 나와?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나와? 그럼 봐봐. 지금 처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뭐해? 증가하다가 다시 뭐 하게 돼? 감소해. 감소하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해.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 근데 셋 다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최고 속도가 K보다 크냐 작냐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지금 내가 0부터 1 사이만 좀 크게 그려놓을게.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야. 잘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어. 이거는 기울기가 몇 차? K. K지.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기울기가 K로 같은 게 이미 두 개 존재하지.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K와 같은 게 여기랑 여기 있잖아. 더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서 K랑 같아졌다가 다시 0으로 돼. 알겠지? 평균값 정리 써준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와우, 병구 감정. 여기까지만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결국에 저것도 뭐 물리학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잖아. 알겠지?